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야권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시끄럽고 여권은 좀 단순합니다. 흥행이 안 됩니다. 우상호, 박영선 두 사람의 아주 심플한 대결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는 그러나 여권에게 유리한 선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워낙 정치를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고, 또 이 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예언이 나왔습니다.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돈 전 의원이 아주 재미있는 예언을 했습니다. 박영선이 나와도 안철수가 나와도 3자 대결을 하면 둘 다 진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는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하면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상돈 전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박영선 전 장관과 안철수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상돈이 살펴본 박영선, 안철수,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 단일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사람이 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지금 이미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8명으로 지금 1차 컷오프가 돼서 예비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이 추려지고 4명이 본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경쟁에 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뒤에 안철수와 1대1 단일화 혹은 금태섭 전 의원과의 1대1대1 3자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1대1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흥행은 국민의힘 쪽으로 갑니다. 자, 이런 사정들을 감안했을까요? 이 전 의원 상당히 합리적으로 3자 대결을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영선이 나오고 안철수가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3자 대결을 했는데 안철수, 박영선이 안 된다면 누가 될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두 사람과 모두 가까웠던 사이인 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 왜일까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3자 구도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는 성공하지 않는다. 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여론조사 단일화 가장 확실한 것은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였습니다. 그 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단일화한 것은 박영선, 박원순 두 사람의 단일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도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돈 전 의원은 이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2014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이 이상돈을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했습니다. 그랬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임명이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박영선에게 이상돈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 이상돈이 지금 박영선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2016년에는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이상돈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지속적인 맞차름을 내고 나중에 민생당으로 갑니다. 21대 총선은 불출마했습니다. 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박영선, 안철수 예비후보와 한때 상당히 가까웠던 이상돈의 예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사례를 두고 정몽준이 당한 것이라고 이상돈은 말합니다. 단일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쪽 사람들은 전화번호 받고 여론 형성하고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민주당은 풀뿌리 여론조사, 전화번호나 댓글로 여론 조성하는 것을 10년 먼저 배웠다.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다. 결국 정몽준은 대선 투표일 직전 단일화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합니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우리나라 정치사상 성공한 단일화 사례는 DJP 연합으로 평가받는데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3당 합당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구도로 다 출마한다 칩시다.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조은이든 누가 나오고 안철수가 나오고 박영선이 나왔다. 안철수가 표를 많이 가져가서 박영선이 승리한 경우가 생길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이상돈은 말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던 부동층이 많이 빠져나갔다. 안철수 지지표와 국민의힘 후보 지지표는 서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나오는 사람은 정부 문재인도 안 좋아하고 국민의힘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보궐선거는 그날은 휴일도 아닙니다. 적극층인 투표층만이 나옵니다. 따라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에 잡힌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일단 이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은 3자 구도여도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의원 100명이 있는 공당이 후보를 냈는데 안 대표와 단일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이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TV 토론만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해볼 만할 것이다. 왜? 안철수는 TV 토론을 너무너무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TV 토론하면 또 오세훈이 잘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웬만큼 합니다. 오세훈만큼은 아니지만 나경원 전 의원도 TV 토론 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TV 토론 잘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안철수는 그 과정에서 거품처럼 TV 토론에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영선은 그러면 TV 토론 잘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TV 토론이 판가름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현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라 해도 누구든 국민의힘 최종 후보만 되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돈 전 의원은 지난번 대선이랑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가 안 나왔으면 홍준표나 김문수가 이겼겠냐? 못 이겼다. 하지만 지금은 이길 수 있다. 부동산 추미애 등 여권 실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그 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 솔직히 저는 안철수 대 박영선 1대1 구도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TV 토론을 하면 안철수가 좀 불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자 구도가 돼도 국민의힘 후보가 TV 토론만 잘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후보를 못 낸다? 안철수의 단일화에서 밀린다? 그러면 당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상돈 전 의원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간조선에서 한 이상돈의 인터뷰 실제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종인과 이상돈 모두 지금은 안철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